저희 우리끼리만 살고 싶어요. 수진의 차가운 선언이 식탁 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6세 영숙은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체념이 배어 있었다. 여행 가방 하나에 66년의 삶을 담으며 현관문을 나서는 영숙의 뒷모습은 처연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영숙의 심장을 관통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똑똑거리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숙은 살며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니까요. 영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깨어나면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영숙은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수진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결혼한 지 이제 2해가 된 며느리의 입맛을 맞추는 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싱겁다고 하는 수진의 말에 영숙은 늘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영숙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면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죠.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숙이 생각하는 행복이었거든요. 특히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커졌습니다. 새 식구가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도 있었죠. 수지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가족도 잘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꽤 큰 건축회사의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죠. 숫자에 밝았고 사업의 흐름을 읽는 눈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일도 능숙하게 해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혔거든요. 상사들도 영숙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고 큰 프로젝트에는 항상 영숙의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죠. 영숙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영숙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과거 자랑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에게도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수진도 일어날 것입니다. 영숙은 서둘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며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영숙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네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방금 세수를 마친 얼굴이 상쾌해 보였죠.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역력히 보였지만 그래도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괜찮아?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적응됐어요. 민호가 대답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욱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죠. 수진이 뒤이어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예쁜 며느리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수진의 표정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자주 보였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쳐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듬뿍 떠서 주고 수진에게도 계란말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요즘 입맛이 없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의 음식을 맛있다고 칭찬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었죠. 아침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수진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들에게 반찬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런 정적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영숙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지한 톤이 섞여 있었죠.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고 식탁 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해 보였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네. 영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우리끼리만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너희끼리만? 영숙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렸죠. 영숙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지혜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에서 나오는 김이 천천히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66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시련들이 떠올랐지만 이번만큼 당황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민호야. 영숙이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같은 생각이니?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인내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구나.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수진이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더 큰 반발이나 눈물을 예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영숙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요. 3일 정도면 충분하죠? 수진의 말에는 서둘러 내보내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영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아들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고 민호는 서둘러 회사로 떠났습니다. 수진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했죠.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짐 정리 천천히 하세요. 수진의 말에는 배려라기보다는 빨리 정리하라는 재촉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에 영숙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막감이 집안을 감쌌죠. 평소에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동생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원룸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날 오후 영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66년을 살아온 흔적들을 여행 가방 하나에 담기란 쉽지 않았죠.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옷들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들만 챙기고 나니 가방이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아들 부부를 위해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거든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6세의 나이답게 주름이 생겼지만 아직은 건강해 보였죠.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영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 일부가 들어있는 통장들이었죠.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생활비를 아껴가며 저축했던 것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은 통장들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의 명함이었죠. 몇 년 전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민호도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죠.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어린 민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기억,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온 가족이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특히 민호가 결혼 발표를 했던 그날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은 몰랐었죠. 침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그날 영숙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었죠. 영숙은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분간 동생 집에 있을 예의야. 걱정하지 마. 두 사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라리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원망의 말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온 수진은 가방을 든 영숙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나가시는 거예요? 응.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순순히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예상과 달라서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자유로우실 거고. 그래, 너희들도 편할 거야. 영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영숙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문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끈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만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갑자기 그런데 며칠 있다 가도 될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니 동생은 당장 오라고 했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영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66년 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것 같았죠.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문득 젊은 시절 건축회사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죠. 숫자와 도면을 다루는 일이 즐거웠고 동료들과의 협업도 보람찼습니다. 특히 큰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생 집까지 가는 동안 영숙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작은 원룸을 구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글쎄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생 영자의 집에 도착한 영숙은 며칠 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원룸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었죠. 영자는 언니를 위해 이것저것 도와주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자도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영숙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세는 부담스러웠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죠.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 씨, 나 박 과장이야. 박철민.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의 목소리였거든요. 몇 년 전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었죠. 박 과장, 안 그래도 한번 전화해야지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줬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옛 동료를 만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져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시내 한 카페에서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본 박 과장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후 박 과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별다른 일은 없고. 박 과장은 영숙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영숙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투자에 관심 있나? 투자? 영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도심 재개발 사업 말이야. 아직 초기 단계인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거든. 영숙 씨 실력은 내가 잘 알잖아. 예전에 부동산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데.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과장이 자신의 과거 경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죠. 박 과장,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그런 큰일에 끼어들기에는 나이가 뭐가 중요해? 경험과 안목이 중요한 거지.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큰 가능성이 있어. 강남 쪽 재개발인데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고. 박 과장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낡은 주택가를 고급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해?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야. 물론 더 많이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커지고. 어때, 관심 있어?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면 자신이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박 과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영숙은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 건축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복잡한 도면과 계약서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면 정말 좋은 입지네.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맞아. 영숙 씨 눈은 여전하네. 이 정도 입지면 분양도 금방 될 거야. 영숙은 서류를 더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예상 수익률, 리스크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봤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프로젝트로 보였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어떻게 되나? 아직 진행 중이야. 하지만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쪽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영숙은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인허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의 말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융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은행 대출과 투자금을 조합해서 진행할 예정이야. 이미 몇 군데 은행과 사전 협의도 마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 조달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았죠. 투자 결정은 언제까지 하면 돼? 다음 주까지. 투자자 모집이 거의 마감 단계라서 서둘러야 해.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위험도 컸습니다. 나이 들어서 재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어차피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영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항상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투자를 해보기로 한 것이죠.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 과장, 투자하기로 했어. 5천만 원. 정말? 잘 결정했어. 영숙 씨. 후회하지 않을 거야. 투자 계약을 맺는 날, 영숙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투자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직원들도 많았죠.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영숙 씨, 이제 우리 동업자네.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투자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했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설렘도 있었죠.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재개발 관련 소식을 봤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의 다른 재개발 사업 소식이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서야 영숙은 이 사업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한 이상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영숙은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그거 좋은 생각이야. 영숙 씨 같은 경험자가 있으면 든든하지. 이렇게 해서 영숙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인생 2막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아직 이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숙은 박 과장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영숙 씨, 큰일 났어. 경쟁업체가 나타났어. 경쟁업체? 응. 우리가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에 다른 건설회사가 뛰어들었어. 그것도 꽤 규모가 있는 곳이야.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어떤 회사가 경쟁에 뛰어든 것인지 말이죠. 어떤 회사야? 태양건설이라는 곳이야.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실적이 있는 회사더라고. 영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김태성이라는 사람이야. 영숙은 그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박 과장과 통화를 마친 후 영숙은 인터넷으로 태양건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정말로 중소규모의 건설회사였습니다. 주로 소규모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큰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태양건설 사장이 우리 아버지야.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대박 날 거라고 하셨어. 영숙은 몸을 돌려 뒤를 봤습니다. 수진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죠. 수진은 영숙을 보고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어. 너희 아버지가 태양건설 사장이라고 했나?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영숙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재개발 사업의 경쟁 상대가 바로 며느리의 친정이었다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큰 사업을 하시나 보네. 네. 이번에 정말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경쟁 상대라는 사실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 태양건설 말인데 혹시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래? 그냥 경쟁 상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 과장은 며칠 후 태양건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사 규모, 재정 상태, 과거 실적 등을 자세히 조사한 자료였죠. 보니까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네. 이번 사업에 상당히 무리해서 뛰어든 것 같아. 무리했다는 게 어떤 의미야? 자기 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에 도전하고 있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영숙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태양건설은 이번 재개발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았죠. 은행 대출도 한개까지 받았고 개인 보증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태양건설이 갑자기 이런 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이 뭔지 모르겠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금 지원이나 정보 제공 같은 거 말이야. 혼자서는 이런 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지. 영숙은 민호와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장인어른을 위해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날 저녁 영숙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들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았죠. 응, 괜찮아. 혹시 장인어른이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요? 네,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셔서 온 가족이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도 도움을 주고 있니?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응원만 하고 있어요. 민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숙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아는 어머니의 직감이었죠.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민호야, 사업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줘. 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통화를 마친 후 영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장인의 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영숙은 박 과장과 함께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개발될 지역을 보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에서 영숙은 태양건설 관계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죠. 저 사람이 김태성 사장인가? 맞아.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영숙은 멀리서 김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졌죠. 박 과장,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경쟁에서 지면 안 되잖아. 나도 이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어. 박 과장은 영숙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있을 투자자 회의에 참석해봐.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거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사업가가 되어야 할 때였죠. 며느리 가족과의 경쟁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은 제쳐두고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며느리 가족이 이 사업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니요.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숙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투자자 회의가 열린 날 영숙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나니 마치 예전 직장 다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영숙 투자자야.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영숙 같은 여성은 드물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향했지만 영숙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과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은 태양건설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건설의 현황, 그들의 추진 계획, 그리고 우리 측의 장단점 분석이 이어졌죠. 영숙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태양건설의 약점은 자금력입니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어서 작은 변수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허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와 태양건설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전이 중요하겠네요.
인허가를 먼저 받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투자자들이 영숙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박 과장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발언 좋았어. 역시 예전 실력이 있네. 고마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실행력 아닐까? 계획만 세워서는 이길 수 없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영숙 씨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까?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사업가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인허가 관련 업무 같은 거 말이야. 영숙 씨 경험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어. 그날부터 영숙의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과 시청을 오가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미팅을 가졌죠. 젊은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숙은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공무원들과 대화할 때 어머니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죠. 딱딱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이런 복잡한 서류를 매일 검토하시느라. 아, 네. 요즘 재개발 관련 업무가 많아서 정신없어요. 제가 차 한 잔 사드릴까요? 잠깐 쉬시면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영숙은 담당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죠. 한편 태양건설 쪽 상황도 영숙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민호로부터 들은 정보였는데 장인어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장인어른이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풀리는데? 인허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한 절차가 많다고 하시면서 영숙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영숙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인허가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영숙에게 살짝 귀띔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다음 주쯤이면 1차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숙은 박 과장에게 즉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과장, 대박이야. 1차 승인이 다음 주에 날 것 같아. 정말? 그럼 태양건설보다 한 달은 빠른 거네. 영숙 씨 덕분이야. 하지만 영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인 금융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예전 인맥들을 활용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영숙은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투자 담당자와 미팅을 성사시킨 것이었죠. 상대방은 처음에 영숙을 의심스럽게 봤지만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영숙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김 사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젊을 때 건축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 소식에 다른 투자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이런 대어를 잡았어? 운이 좋았지. 그리고 정성껏 준비했고. 하지만 영숙의 성공 소식은 곧 태양건설에도 전해졌습니다. 김태성은 위기감을 느꼈죠. 사위인 민호를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실패할 수 없어. 아버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금이 부족해. 경쟁업체가 큰 투자를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도 추가 자금을 구해야 해.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여유 자금은 이미 모두 투입한 상태였거든요. 수진도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 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그 무렵 영숙은 또 다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예전 경험을 살려 관련 부처에 문의해 보니 이런 재개발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박 과장, 정부 지원금 신청해봐. 조건만 맞으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그런 제도가 있었나? 응. 내가 서류 준비해 볼게. 영숙의 공격적인 전략은 계속되었습니다. 인허가, 자금 조달, 정부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반면 태양건설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체의 정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와 수진도 장인의 스트레스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 상태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숙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판세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66세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족의 사업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었거든요. 영숙은 저녁에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몇 달 전만 해도 아침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던 자신이 이제는 큰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영숙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태양건설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은 연일은행과 투자처를 찾아다녔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경쟁업체가 이미 주요 투자처들을 선점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경쟁업체가 누구길래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거야? 김태성이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장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가족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건강까지 해치실 것 같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건설이 추진하던 인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죠.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태성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달은 더 늦어져. 그 사이에 경쟁업체가 모든 걸 선점해버릴 거야. 사태가 심각해지자 민호와 수지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했거든요. 아버님, 저희가 뭐라도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더 뭘 어떻게 하겠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한테?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일하셨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김태성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 어른이 그런 경력이 있으시다고 했지? 민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낸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수진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단 연락해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은 예상외로 차분하게 반응했죠. 민호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장인어른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서요. 혹시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이 뒤에서 조율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인허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영숙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건설의 서류 문제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말이죠.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양건설에게 더 큰 악재가 닥쳤습니다.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었죠.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태성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직원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경쟁업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영숙이라는 여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성은 그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김영숙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60대 중반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쟁업체에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있대. 김영숙? 그게 누구예요? 혹시 우리 어머니 이름이야. 수진도 놀랐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게다가 건설 관련 경력도 있으시고 부부는 믿기 어려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경쟁업체의 김영숙은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어머니, 혹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계세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이었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걸 아시면서. 민호야, 내가 너희를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피해를 주고 계시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민호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태양건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김태성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 소유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큰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공식적으로 태양건설은 재개발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숙이 속한 팀이 사업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승리의 소식을 들은 영숙은 의외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태양건설이 사업에서 철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이 속한 재개발팀은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마침내 완공을 앞두게 되었죠. 영숙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영숙 씨 덕분이야. 정말 대단해. 고마워, 박 과장. 그런데 완공 기념식은 언제 하기로 했지? 다음 주 금요일로 정했어. 큰 행사로 치를 예정이야. 언론도 오고 정치인들도 참석한다고 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는 것이었죠. 한편 태양건설의 몰락 이후 김태성 가족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고 김태성은 건강까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예전의 여유로운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우편함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완공 기념식 초대장이었죠.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왔지?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민호가 초대장을 자세히 보니 발송인 명단에 김영숙 이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죠. 어머니가 보내신 것 같아. 어머니가요? 왜?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한 어머니가 이제 와서 초대장을 보낸 의도를 알 수 없었거든요. 가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겠어. 하지만 결국 민호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공 기념식 당일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건설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민호와 수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영상이 상영되고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이사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와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영숙은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어려운 시기가 자신들이 집에서 내보낸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숙은 잠시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을 발견했죠. 눈이 마주친 순간 영숙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법이죠. 민호는 어머니의 말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민호와 수지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저희와 경쟁하는 걸?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였어. 하지만 알고 나서도 물러서지 않았지. 왜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늘 남을 위해 살았거든. 영숙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아. 오히려 감사해. 덕분에 내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했거든.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영숙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잠깐 따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일을 시작할 거야. 사회 환원 사업 같은 건 말이지. 민호는 어머니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는 너희 길을 가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어려울 테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도움이 될 거야. 민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 투자 수익 중 일부야. 너희가 다시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경쟁에서 이긴 후에 다시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독립해서 살아야 해. 나도 내 길을 가고 너희도 너희 길을 가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행사장을 나오며 영숙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오늘이 정말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완공 기념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약속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재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사회 환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 이런 사업을 생각해내다니. 박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철민아, 나도 66세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영숙은 시니어 제도약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죠.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숙은 당당하게 사업 취지를 설명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66세의 새로운 꿈을 찾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고령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이 센터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영숙은 센터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었거든요. 한편 민호와 수지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소박한 가게였죠. 여보,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야. 그때 도움 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도 없었을 거야. 민호는 가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민호와 수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죠. 손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며칠 후 민호는 신문에서 어머니 기사를 봤습니다. 노장의 신화, 김영숙 회장의 사회환원 사업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여보, 시어머니 기사 봤어요? 수진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대단하시네.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갑자기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카페 분위기 좋네. 영숙은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커피 한 잔 주겠니? 수진이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맛있네. 영숙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빠. 센터 일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요? 응. 고령자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영숙의 말을 들으며 민호는 어머니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일에 집중해.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그 말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이미 지난 일이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거든. 영숙은 정말로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난 복수한 게 아니라 내 길을 찾은 거야. 영숙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켰거든요. 커피를 다 마신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오늘 저녁에 투자자 미팅이 있거든. 어머니, 자주 오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시간 나면 들를게. 영숙이 카페를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죠. 예전의 아니라고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영숙의 사회환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한 방송국에서 영숙을 인터뷰했습니다. 66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제게는 기회였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고령자들이 영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영숙은 이런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은 원룸이 아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죠.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쫓겨나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영숙은 내일 계획을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더 많은 고령자들을 도우고 사회를 바꾸는 일들 말이죠. 66세 김영숙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